내가 목요일날 주간 테스트 본다고 얘기했다고? 네. 진짜? 확실하게요. 모두가 쌤이 아, 영상을 다시 보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에 나올 거예요. 최악의 발언을 제가 책임도 못 질 바람에 77번 보겠습니다. 나눠 떨어질 때 뭐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77번에 3x 세제곱 3차식이죠? 얘 3차식이고요. 얘를 뭐로 나눈다? 2차식으로 나눴는데 떨어졌다. 그 2차식에 해당하는 내용이 뭐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예요. 나눠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거든. 그 어차피 그 차수 비교로 가면은 그 이 몫을 놓을 때 여기를 이제 QX라고 처리하면은 문제 그 풀이 진행이 안 됩니다. 맞아요? 거기서 이제 한참 고민을 하셨을 거고 그 얘가 지금 몇 차입니까? 좌변이 3차죠? 그 다항식의 구조를 볼 때 가장 먼저 좀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건 뭐냐면 수학 이제 고등수학 이상에서는 이게 왼쪽하고 오른쪽의 차수를 좀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또는 두 가지, 사실은 두 가지야. 중요한 거는 이제 차수랑 그 최고차항의 개수. 이거를 이제 보셔야 됩니다. 이제 다항식 이렇게 관찰하실 때 차수랑 최고차항의 개수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 왼쪽에는 3차인 거 맞죠? 최고차는 3차예요, 그죠? 그러면 두 다항식을 곱해가지고 있는 3차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얘가 몇 차입니까 지금? 얘 2차죠? 그럼 얘가 몇 차여야 되죠? 2차. 얘가 1차여야 되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 같은 경우는 3. 그렇죠. 얼마여야 돼요? 3이어야 되죠. 그럼 뭐라고 이제 놓는 게 좋을까? 3x 플러스 3x 플러스 뭐 k 정도로 일단 놔볼 수는 있겠네요. 그죠? 네. 또는 저 k를 갖다가 사용하기 싫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1분의 여기가 지금 상수가 a잖아요. 그러면 상수 곱하기 상수 형태만 이제 상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얘를 k라고 두지 말고 a와 b에 관련돼서 놓는다고 치면은 곱했을 때 a가 나오도록 세팅하시면 되는 거죠. 맞죠? b분의 A. a 정도, 이 정도로 이제 놔볼 수 있는 거지. 맞죠? 그 다음 문제 더 읽어볼게요. 상수 a, b를 그냥 찾는 것인데 어떤 거 사용하시면 될까요? 그냥 그 항등식 성질 중에 이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개수비교법 할 수 있고 개수비교법으로 만약에 접근한다고 치면 전개하셔가지고 좌변 우변 비교하시는 거죠. 두 번째 수치 대입 가능하시죠? 맞아요? 그 수치 대입을 좀 해볼게요. 수치 대입으로 간다고 치면은 뭐가 제일 쉬울까? 일단 뭐 0 대입해보는 게 좀 쉽겠죠. 제가 봤을 때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만 넣으면 되거든요. 넣어볼게요.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지? A는 좌변은 그냥 a만 남는 거 맞죠? 맞아? 우변 좀 볼게. 우변. 자, 0 집어넣으면 0, 0, b밖에 안 남죠. b 곱하기 여기 0 집어넣으면 b분의 a.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전개를 그냥 해가지고 좌우 비교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네. 여기를 k라고 넣으면은 어차피 이제 그 이렇게 놓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 특징적인 부분만 보겠습니다. 왼쪽에서 보세요. 왼쪽에서 2차항 개수랑 1차항 개수가 얼마입니까? 0이죠. 그게 조금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두 개 확인할게요. 자, 첫 번째 다 전개하지 않습니다. 일단 자, 첫 번째 2차항 개수만 일단 비교해 보겠습니다. 2차 왼쪽에서는 2차항이 어차피 0이기 때문에 2차항 개수를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2차는 어떤 식의 곱이 2차로 나올 수 있습니까? 여기 2차랑 상수곱이죠. 상수곱 맞죠? 그 다음에 1차랑 1차 얘는 안 됩니다. 그죠? 여기서 상수를 뽑는다면 상수 곱하기 2차 형태여야 하는데 2차가 없어요. 맞죠? 자, 저렇게 곱하면 어떻게 나와요? x제곱 곱하기 b분의 a니까 개수는 그냥 b분의 a로 나오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3 나오는 거죠? 이게 2차항 개수여야 됩니다. 얼마여야 돼요? 0이어야 되죠. 이런 느낌으로. 됐지? 두 번째입니다. 1차 개수도 얼마예요? 0이요. 그렇죠. 1차 개수도 0이죠. 1차항 뽑아볼게요. 자, 1차 뽑히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3B. 1차 곱하기 상수 형태 맞죠? 얘도 b분의 a로 나오고 그 다음에 상수 곱하기 1차 이렇게 곱해야 되는 거죠. 몇 b? 3b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얘도 얼마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자, 식 두 개 일단 뽑혔거든요. 이제 풀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가 얼마여야 되지? 마이너스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 3이어야 되니까 이 부분이 마삼이에요. b를 먼저 뽑을게요. 얼마죠? 1이요. b는 1이어야 된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어야 되는데 b가 현재 1인 상태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3. 그렇지. 마이너스 3. 이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구해야 되는 것은 제곱 합이니까 정답 얼마 됐어요? 10으로 정답을 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86번. 자, 두 다항식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마지막에 찾아야 되는 거에 밑줄 좀 쳐볼까? 자, qx를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q 몇이라고 쓰면 돼요? Q3. 원하는 거는 q의 3값. 이렇게 요거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가족권. 이거 우리 그 뭐야 개념 원리에서 풀었다. 이거 유형. 그지? 자, 가족권 먼저 보세요. 가족권 어떻게 썼더라? qx는 자 2x 제곱의 px니까 이거를 어디다가 집어넣었다? QX. 나조건에 있는 식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자, qx 더하기 자 4x 제곱 마이너스 6x 그리고 px인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까지가 우변에서 x제곱 3차 제곱이고 마이너스 5x 마이 플러스 2죠. 얘를 갖다 집어넣었어요. 여기다가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었다. 그럼 px로 이제 공통인수가 px니까 px로 묶이지 않습니까? 그죠? px로 좀 묶어볼게요. 자, px로 묶이면 안쪽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죠? 자, 2x 제곱 더하기 얘잖아. 그지? 그러면 6x 제곱 마이너스 6x 이런 형태로 묶이겠죠. 좌변이. 맞습니까? 우변은 그대로고요. x 세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인수분해가 더 될 것 같아요. 그죠? 6x로 묶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앞쪽으로 묶을게요. 자, 6x에다가 x-1 이렇게 되는 거 맞죠? px 그러면 자, 상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미지수 값을 찾는 방법 중에 수치 대입법이 생각나셔야 되는 건 맞지? 그지? 얘가 0이 될 수 있는 값이 0이니까 0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1집. 얘 0 되는 값 1 집어넣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맞아요? 각각 넣어볼게요. 어차피 0 집어넣거나 1 집어넣거나 둘 다 좌변이 0이 되는 건 매한가지죠. 오른쪽 넣어볼게요. 0 집어넣으면 날라가서 b 맞지? 그 b 날리고 그 다음 1 집어넣어볼게요. 0은 1 더하기 a 빼기 5 정도로 계산이 되는 거 맞지? a 얼마다? 4. 마이너스 4 계산서 넘기면 4로 계산되는 거죠. a, b 값 이렇게 도출하시면 됩니다. 끝난 거 아니야? 이제? 자, 찾아야 되는 건 뭐다? a랑 b를 찾아냈으니까요. 일단 이 다항식 형태에서 지금 보시면 자, 예로부터 자, 찾아야 되는 건 q3이기 때문에 이 3을 갖다가 집어넣으면요 18에 자, p3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찾는 목표가 지금 얘거든요. 그러면 다항식 p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으면 돼? 여기서 얻으시면 되겠죠. 여기서 맞아요? 얘로부터 어차피 b가 0이었기 때문에 얘 날리고요. 그 다음에 a가 4니까요. 여기에 4를 집어넣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원하는 건 p3 값이니까 x에다 뭘 갖다 집어넣으면 3. 3을 갖다가 좌변 우변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여기 밑에다 집어넣으세요. 여기 정리되어 있죠. 자, 3 집어넣어볼게요. 이거 얼마죠? 18 곱하기 2 맞아요? 36 거기에 p3 이게 좌변입니다. 그죠?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 밑으로 쓸게.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됩니다. 현재 얘 날렸고 얘 4야. 계산 좀 해볼게요. 3 집어넣어보세요. 27 그 다음에 플러스 3 넣어봐 얼마나 36 3 집어넣으면 15가 빠지는 거죠. 계산하면 얼마죠? 48 맞아요? 48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 얘가 얼마였냐면 36이 얼마? P3이었다 이렇게. 그럼 P3 값은 정리가 어떻게 돼요? 30몇 분 4. 3분의 4. 3분의 4로 정리가 되는 거죠. 원하는 값은 얼마나? 18 곱하기 P3 값 집어넣으면 3분의 4 갖다 계산하면 24 정도로 나오겠네요. 맞죠? 정답은 24. 190번. 맞아요? 오케이. 자, 3차식 px가 다음 조건 모두 만족시킨다. 가족권도 쓰셔야 되고요. 나조건도 쓰셔야 되는데 가족권은 더 할 게 없어요. 그냥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조건이랑 연결을 잘 하셔야 되는데 나조건은 px 더하기 p에 2-x 는 6 이것저것 해보셔야 된다는 거지, 그지?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px를 읽어볼게요. px를 뭐로 나눈? 2차식으로 나눈. 근데 그 2차식이 지금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인수분해 바로 할게요. 3, 1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지금 그 다음에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거고요. 2차로 나눈 나머지를 뭐라고 둔다? 1차 이하로 봐야 되니까 ax 플러스 b라고 놓고 우리는 a, b 찾아야 되는 거 맞습니까 지금? 맞아요? 글쎄요. 일단은 해볼 만한 건 뭐냐면 여기 밑에 여기 보세요. 어차피 a랑 b를 찾을 거면 뭘 해야 되냐면 무슨 대입법? 무조건 수치 대입법밖에 없어요.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p1은 여기 날라가고 a 플러스 b 맞죠? 그 다음에 x에다 이걸 뭘 넣는다? 3 집어넣으면 p3은 3a 플러스 b 나온다. 어찌됐건 우리 목표는 두 개. 요거랑 요거를 찾는다. 뭘 통해서? 가나 조건을 통해서. 근데 이제 첫 번째 건 끝났습니다. 그죠? 아니죠? 1하고 3 찾아야 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어요. 그죠? 얘를 좀 이용해 볼게요. 내가 원하는 건 p1 값이기 때문에 여기 x에다 뭘 집어넣어 보면 딱 좋을까? 그냥 넣어 보는 거야. 그죠? 여기서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p1 더하기 p1 맞아요? 2의 p의 1이 얼마니까? 6이니까 p1을 얼마로 결정? 그렇죠, 3. 그럼 얘가 3인 거죠. 끝났습니다. 그죠? 두 번째, 얘가 3이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뭘 갖다 넣어보는 게 좋아? 그치? 그냥 3을 그냥 넣어보는 거지. 맞죠? 3을 갖다 넣어볼게요. 자, 여기서 다시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자, p3 더하기 여기 3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p의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얘를 처리할 때 얘를 쓰는 거예요. 그죠? 가를. 맞아? 얘가 얼마나? 일단 6이다. 근데 이 녀석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7이니까 이 녀석이 얼마여야 된다? 13이어야 된다. 따라서 얘를 13으로 갖다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무슨 방정식 푼다? 연립 방정식 푼다. 자, 연방은 생략할게. A랑 B 뭐 나오죠? A는 5 나오고요. B는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됐죠? 자, 결론은 R의 5 값을 찾는다. 이 부분이 뭐였습니까? 얘가 RX였죠. 오케이? 따라서 R의 5 값은 여기 X 자리에 5를 집어넣는 거니까 5, 25 마이너스 2 정답 얼마? 오케이 23 이렇게 내시면 됨. 자, 다음 거 가죠. 190번, 191번. 너네 그 학력평가 제가 범위 말씀드렸나요? 선생님 이거 카메라 배터리가 없어? 네. 밥 먹여달래? 네. 학력평가 범위 어디까지였지? 아무도 기억을 못한다. 2차 만까지였죠? 맞아요? 지금 단어는 한 3개 남았거든? 너네 뭐야? 무슨 사이예요? 왜 갑자기 수업하다가 손을 잡아요? 사귀는 근데 좀 이상하다. 괜찮아? 네. 아주 좋아요. 2차 방정식까지죠, 맞죠? 오늘 일단 인수분해 끝낼 거고 하루면 돼, 인수분해는. 그 다음에 목요일날 이제 오시면은 2차 방정식을 나갈 거예요, 그죠? 시험은 1월 8일 정도? 1월 초에 봅니다. 한 2, 3주 정도 남았지. 됐지? 자, 91번 볼게. 몇 차 방정식이지? 이거 몇 차식이야? 가면? 15라고 돼 있죠. 15차예요. 15차 빼기 x 몇 제곱? 10제곱. x 10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5 마이너스 1. 이것을 뭐로 나눴다? x 세제곱 마이너스 x. 뭐 하고 싶다? x 세제곱 마이너스 x를 뭐 하고 싶다? 일단 10을 이렇게 작성을 했을 거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가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를 어떤 형태로 둔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형태로 남겠죠?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얘를 이제 보시면은 얘가 공통인수 가지고 x로 끄집어 내지는 상황이죠, 맞죠? 네. x를 묶어 보시면 안쪽에 x 제곱 빼기 1이 되니까 다시 무슨 공식? 합차로 인수분해가 한 번 더 됩니다. 이런 타입.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죠?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자 미지수 3개, 자 수치 대입할 거 몇 개? 3개. 그냥 집어넣고 연방 푸는 거 맞지? 별다른 건 아닌 것 같아. 자 x에 0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상수항만 남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1일 거고, 그 다음에요 우변은 얘 날라가고 여기 상수항만 남으니까 c가 될 겁니다. 됐죠? 그럼 c 값은 나왔고, 그 다음에 x에다가 1 집어넣어 볼게요. 계산 어떻게 돼요? 날라가고 1 빼기니까 0이네? 그치? 여기는 날라가고 여기는 a 더하기 b 더하기 얼마? c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치? 두 번째,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4 되는 거 맞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날라가고 여기는요 a 마이너스 b 그리고 c니까 4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이 상태로 뭐 해보면 될까? 연방 풀어 그냥 빼버려. 그냥 빼겠습니다. 0 빼기 빼기 4예요. 얼마? 4. a 날라가고 b 빼기 빼기 b 2b 마일 날라가고. 그렇죠? b 얼마? b는 2고요. 자 여기 2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1이죠. 넘어가면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 r 몇 구하기? 마이너스 R2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한 요 이제 이 나머지가요.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마이너스 x 제곱 b가 2였죠. 플러스 2x c가 마일이었죠. 얘입니다. 얘. 여기다 몇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2를 갖다 대입하면 된다. 따라서 자 R2 값은 마이너스 2 값은 얼마다? 이렇게 계산할 거잖아. 얼마지? 마이너스 9. 이렇게 해서 답을 내시면 될 것 같아. 몇 번? 3번입니다. 자, 193번 볼게요. 자, 93번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지? px를 자, 다음 너네 이거 지금 별표 쳐놨던 유형 맞죠? 맞아요? 3차식으로 나눈다는 거지. 그지? 숙달을 좀 하셔야 돼요. 맨 마지막 줄 읽으시고요. 자, 얘를요. 자, x-1의 제곱 그 다음에 x-2로 나눴을 때 자, 몫이 나올 거고요. 자, 더하기 나머지가 자, 몇 차 이하? 여기 몇 차 이하? 자, 2차 이하의 다항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첫 줄에 읽어보니까요.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2였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죠? 뭐로 나눴을 때? x-1의 자 제곱 이 부분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2였으면 좋겠다. 그죠? 그러면 앞부분에서는 나눠 떨어지고 있는 상태니까 여기서 나머지가 안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나머지로 표현하고 싶은 이 2차 이하의 다항식을 어떻게 세우면 되냐면 얘로 나눴을 때 2차를 2차로 나누면 몫은 상수예요. 그죠? 그러면 상수 곱하기 x-1의 제곱 형태이겠고요. 그랬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2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식작성을 하시면 된다 이 뜻이에요. 됐지? 네? 이렇게 나머지를 놔야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2가 된다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죠? 맞죠? 네. 우리는 a만 찾으면 됩니다. 그 조건 하나 남았어요. 그 다음 줄 읽으시면은 자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은 몇을 대입하면 3이 된다? 2를 대입하면 3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 2를 대입하면 자 x 2 대입하겠습니다. p 2가 되고요. 결과는 3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대입하면 자 보면은 여기는 날아가는 부분이고 여기 뒤쪽에서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얼마? a 플러스 4 정도로 정리가 되겠죠. 오케이? a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 나온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 rx 값이 결정이 된 겁니다. 그렇죠? 찾아야 되는 건 뭡니까? rx 자체를 찾아내는 게 문제지. 맞아? 자, 따라서 자 rx는 a가 마이너스 1, 최고차는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에 자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2라고 쓰시면 돼요. 자 문제 보기의 정답은 전개식 형태로 나와 있으니까 깔끔하게 전개를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x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x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으니까 여기서 2x 플러스 x니까 플러스 3x 상수는 1인데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더하기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몇 번? 3번의 정답 보이죠?
이거 나머지를 이렇게 놔야 되는 이유를 좀 이해하셨나? 그러면 끝이야. 뭐 풀이가 길어지진 않으니까. 자, 더 진행해 볼게요. 자, 197번 보겠습니다. 197번. 자, px를 뭐로 나눈다? 나머지가 p5가 된다. 다음에 10을 갖다가 구하자. 여기 잠깐 지울게. 첫 줄을 그냥 10을 써보겠습니다. 그냥. 자, px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이거에 대해서 뭘 찾고 싶은 거냐면 밑에 줄도 그냥 식을 한번 작성해 볼게요. p의 3x 플러스 1 얘를요 뭐로 나눈다?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다. 인수분해 바로 해서 집어넣어도 되죠? 지금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자, 얘로 나눴을 때 몫이 qx가 나오고요. 자, 얘가 2차니까요 나머지 뭐로 세운다? 여기 2차니까 나머지 뭐로 세운다? 1차 이하니까 ax 플러스 b로 세운다. 됐죠? 이렇게 해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가 겹치네요 지금. 이거 다른 문자 쓸게. 여기 a랑 b 있지 이미. cx 플러스 d라고 세우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a랑 b를 일단 찾을 수 있나요? 나머지가 15라네? 여기는 이렇게 세울 필요가 없네. 얼마로 그냥 쓰면 될까? 15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자, 아랫줄의 수치 대입법에 의해서 1하고 마이너스 1 넣어보면 되겠죠.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1 넣어보면 어떻게 되죠? x에 1을 갖다 집어넣으면 p4 값이 얼마다? 15가 된다. 첫 번째 조건 얻으시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p의 마이너스 2 값이 15가 된다. 이거 두 개 끌고 어디로 올라갈까? 위쪽 이렇게 올라가서 풀어야 되는 거 맞지? 알고 있는 값이 p4 값하고 p-2이기 때문에 위에서 똑같이 수치 대입 쓰시면 됩니다. 자, x에다가 뭘 집어넣는다? 1을 집어넣는다. 아니지. 4지, 4. 알고 있는 게 p4니까요. 여기 4를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럼 좌변이 일단 15가 되시는 거고요. 여기는 계산 좀 하셔야 되겠네, 이제? 맞아요? 여기 4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앞에? 16 더하기 8. 24에 1 빼면 23 곱하기 4a 플러스 2b 빼기 8. 맞나? 틀린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줘.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을게. 자, 알고 있는 값 맞춰서 마이너스 2니까 여기 마이너스 2를 넣는다. 그게 15야 일단. 여기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b 빼기 8 이렇게. 8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 넘기면 23이니까 얘가 얼마? 1. 그 다음에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인 건데 15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3이 되겠죠. 두 개 연립방정식 풀겠습니다. 얘랑요. 두 개 어떻게 한다? 뺀다. 오케이. 자, 빼서 내려올게. 여기서 빼서 내려오면은 빼면 좌변에서 4a 빼기 2a입니다. 몇 a? 6a 남고 b는 소거죠. 그 다음에 우변에서 1 빼기 23. 24. 따라서 a 값은 4 결정하시면 되고요. a가 4니까요. 여기가 16이죠. 넘어가면 b는 마이너스 15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a 빼기 b 마지막까지 계산 철저하게 하세요. 4 빼기 15니까 정답이 19. 이렇게 계산합니다. 괜찮아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8. 방학 언제 하니? 1월 5일날? 되게 늦게 하네. 방학하면은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지? 네. 맞아?
뭐 놀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세요. 공부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198. 자, x 30. 이런 건 거의 뭐 풀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x죠. 근데 얘가 거기 밑줄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x-1로 나눴을 때 몫이 qx라고 할때 그냥 식작성하라는 거지. 얘를요. 자, x-1로 나눴을 때 qx 뭘 써야 될지 일단 식을 좀 적어놓고 판단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뭔지 모르죠. 보통 이렇게 두겠죠. 자, q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뭐냐? 일단 첫 번째로 네가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건 r값이에요. 맞아요? 요걸 찾을 수 있다.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수치대입법입니다. 얘를 빡으로 만드는가? 그럼 왼쪽 3이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일단 얘를 3으로 세팅하고 가야 되는 거지. 맞아? 그리고 나서 다시 쳐다봐야 되는 거지. 자, 문제 다시 쳐다보시면은 결국엔 q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갖다가 찾고 싶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 줄에 원하는 게 뭐죠? I want 이렇게 쓰는 거 맞아? 네. 스펠링 틀린 거 있어? 아니에요. 영어를 굉장히 오랜만에 쓰네요. 10년 만에 쓰는 거 같네. I want Q 몇? Q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맞아? 네. 그럼 봐봐. 요 식에서 네가 알고 있는 식은 얘밖에 없잖아. 맞지? x에다 뭘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1을 갖다 집어넣는다. 그럼 좌변의 계산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로 계산되고요. 여기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그렇지. q의 마이너스 1 원하는 거. 그리고 플러스 4. 방정식 풀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여기까지가 얼마여야 된다? 마이너스 4여야 된다. 2배 하시면 마가 되죠. 따라서 q의 마이너스 1 값은 2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정답은 2입니다. 2입니다. 그래서 1번이죠. 자, 다음 거. 98번이고 204번 볼게요. 너네 그 204번 같은 경우는 너네 그 201번이랑 202번, 203번 잘 풀었어? 그거 똑같이 활용하시면 되는데 조금 이제 유사한 게 203번 같은 타입 뭐 이런 거 다 유사합니다. 포인트는 뭐냐면요. 너가 지금 찾고 싶은 거는 2에 1111 얘를요 뭐로 나눈 나머지 17로 나눈 나머지를 찾고 싶다 이거죠. 맞죠? 그럼 포인트는 뭐냐? 아마 너네들이 그 203번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었을 거니까 X로 리디스 문제가 이거죠. 얘를 뭐로 나눈 나머지? 7로 나눈 나머지 얘를 맞아? 아마 이렇게 풀었을 거잖아. 8을 7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니까? 1이니까 이거는 1에 21 더하기 1에 22 더하기 1에 23이랑 그냥 같은 거니까 정답이 3일 거다. 이렇게 하셨을 거잖아.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잘 보세요. 2의 거듭제곱이죠? 2의 거듭제곱 중에서 17이랑 가까운 거 16이지. 맞아? 그럼 16이 보이면 이런 느낌으로 풀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이런 거죠. 그러면 저 밑을 뭐로 바꿔야 된다? 16 형태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럼 16은 2의 몇 제곱이니까? 그렇죠. 2의 4제곱이기 때문에 얘를 2의 4제곱으로 따로 분리시켜서 표현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뭐로 나눈다? 바로 나눈 나머지 형태를 보셔야 되겠죠? 맞아요? 이런 형태 너네 다 잘 들어. 뻘짓하지 말고 잘 들어. 이런 형태는 잘 보시면 잘 봐. 물론 목도 중요해요. 오케이? 지금 목도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짝수제곱인지 홀수제곱인지를 일단 알아야 되기 때문이야. 일단 부호 때문에. 그지? 근데 앞으로 너네 복수수 단원 넘어갈 때 뭘 많이 해볼 거냐? 이런 형태의 수를 4로 나누는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나오는 이론 중에 규칙성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오케이? 그 규칙 때문에 4로 나누는 패턴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자. 4로 나눈 나머지가 목적이라면 오케이? 뒤쪽에 앞에 두 자리는 나눌 필요 없습니다. 볼 필요 없고요. 뒤에 두 자리만 보고 얘를 4로 나눈 나머지를 찾으시면 돼요. 오케이? 같아요. 3이죠? 네. 끝이야. 여기서는 목도 찾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자 나누겠습니다. 얼마 들어가죠? 2 들어가고요. 277 이렇게 된대. 됐지? 이렇게 하시면 돼.
이거 이유 왜 그런지 좀 알려드릴게. 봐봐.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네 자리의 수가 있다. 네 자리의 수가 있다라고 치면은 우리나라가 쓰는 방법 자체는 십진법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건 배워봤을 거야. 어떤 수를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이제 쓰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네 자리 숫자가 있는데 앞에 A고 얘가 B야. 그럼 얘를 갖다 표현하는 방식이 뭐냐면 A는 천의 자리이기 때문에 A 곱하기 10의 세제곱 형태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100의 자리가 B이기 때문에 10의 제곱 형태로 쓰는 거죠. 오케이? 그럼 질문. 이 부분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다? 0. 0이다. 여기서 나머지가 안 생긴다. 뭔 말하는지 알겠지? 나머지가 얼마다? 4로 나눈 나머지가 여기서도 0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100의 자리 이상부터는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무조건 0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어떤 수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는, 이 나머지는 뒤에 있는 두 자리에서 나머지가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2516 무조건 4의 배수입니다. 왜요? 16이 4의 배수니까요. 오케이? 이렇게 따지는 거라고. 그 다음에 9999 끝에 두 자리만 6으로 나눠서 나머지 보시면 되는 거죠. 6이면 66에 36이니까 나머지가 3이겠죠. 오케이?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됐지? 잘 기억해놔. 됐음? 오케이. 결론이 뭐냐면요, 이 수를 밑을 16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자, 얘는 2의 4제곱 형태로 일단 나타낸다면 바깥쪽에 그쵸 277 이렇게 들어오시고 나머지가 얼마였지? 3이었죠. 3이니까 여기서 플러스 3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거를 지수 법칙 이용해서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세요. 됐죠? 됨? 그럼 끝이야. 그러면 다시 정리 좀 해볼게요. 요거는 지금 16에 277 곱하기 8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됐습니까? 잘 보세요. 뭐로 나눈 나머지? 17로 나눈 나머지를 보고 싶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16에서 17 빼면 얼마? 16에서 17 빼면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얘를 이제 얘랑 같은 수는 뭐냐면 마이너스 1이 277이랑 같은 거죠. 여기까지 됐나? 같은 수로 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7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7로 나눴을 때 8을 1로 보자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개념이 뭐냐면 7로 나누는 상황에서는, 오케이? 7로 나누는 상황에서는 나머지가 똑같은 수는 다 같은 수를 취급한다. 이게 이 이론이야. 다시, 나머지가 같은 수를 하나의 수로 동일하게 이제 여긴다. 즉 8하고 1하고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13 이런 것들은 다 7로 나누는 상황에서는 다 똑같은 수란 얘기예요. 왜요?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다 몇이니까? 1이니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오케이? 고등수학 내에서는 설명할 이론이 없어요. 됐죠? 그럼 봐봐. 17로 나누는 상황에서는 16을 뭐로 계산해도 무방하다. 그렇지. 마이너스 1로 계산해도 무방하다. 그럼 이 계산의 결과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이죠. 오케이? 그렇다고 나머지를 마이너스 8이라고 주장하는 건 조금 이제 억측이야. 맞지? 나머지가 음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일단. 자,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음수가 되는 건 관계가 없어. 오케이?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자연수를 자연수로 나눈 나머지를 써야 되는 거죠. 맞아요? 답이 마팔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몇을 그냥 더하면 된다. 17 더해요. 오케이, 17을 그냥 더하시면 된다. 얼마? 됐음?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줄게. 여기서 일로 바뀌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여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까지의 결론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얘가. 잘 봐. 2의 11111, 얘가요. 뭐로 나눴으면? 17로 나누어서, 오케이? 뭔가 몫이 나오겠죠? 뭔가 몫이 나왔고, 나머지의 결과가 얼마였던 거야? 마이너스 8이었던 거지. 맞지? 이렇게 결론을 쓰면 되잖아. 그지? 근데 자연수를 자연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마이너스 8이라고 우길 수는 없다. 그지?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음수인데 얘를 뭐로 만들어야 된다? 양수로 만들어야 된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17 갖다 더하고 여기 뒤 앞에 몫에서 17을 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몫의 변형이라고 해서 알려드린 거죠. 이해되십니까? 몫의 변형. 그럼 계산할 때 이렇게 묶어봐. 어떻게 돼?
17로 묶이고요. qx 빼기 1 몫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나머지 형태는 어떻게 간다? 이렇게 바뀌는 거. 그러니까 나머지를 9라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다. 됐음? 됐나? 다 이렇게 푸시면 돼. 오케이?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07번이에요) 네, 갔다 오세요. 자, 207번에 이것부터 좀 해석하자. p의 x 플러스 2가 뭐로 나누어 썰? x 플러스 1로 나누어 썰. 뭔 말인지 이해됐죠? 멘트를 조금 바꿔볼게요. 준우야, 나누어 썰. 자, 이걸 조금 번역해 보겠습니다. 나머지가 얼마다? 0. 그러면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면 여기다가 뭘 대입하면?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결과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 결과가 빵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읽혀지죠. 조금 더 변형. p에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1. 얘가 얼마나? 0. 이렇게 번역이 되시면 일단 출발. 됐지? 이거 번역 안 되시는 분은 빨리빨리 나머지 정리 빨리 습득하셔야 돼.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를. 됐지? 자, 마지막 줄 구해야 되는 거 먼저 확인했고요. 자, 얘를 가지고 일단 가겠습니다. px가 뭐라고 나와 있죠? 구체적으로. 미지수 몇 개밖에 없으니까. 한 개밖에 없으니까. 자, 위에서 차단의 조건을 갖다 사용해서 a 값을 구한다. 이거 집어넣으면 되겠죠. x에다 1 넣으면, 자, 0은 1 빼기 2 플러스 a 마이너스 3으로부터, 자, a 값을 일단 몇으로 결정하면 된다? 4로 결정하면 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됐죠? 가장 중요했던 건 뭐죠?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오케이? 그냥 한 줄로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지? 나누는 식을, 다시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들어내는 x값을 주어진 다항식에 대입하면 그것이 나머지가 된다. 됐음? 넘어감. 자, 208번인가요? 밑에 것도 똑같이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자, 208번 무슨 정리 이용하는 대표적인 문제. 무슨 정리? 208번. 너희들이 여기 있는 문제 다 못 풀어도 208번은 풀 줄 알아야 돼. 알겠지? 무슨 정리? 네, 인수 정리를 대표적으로 써야 되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간다. 자, P1 얼마다? 1이다. 이거는 굉장히 좀 규칙이 좀 착하게 주어진 거예요, 지금. P2는 얼마다? P3은 얼마다? 이렇게 되죠. 그죠? 우리 방정식을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돼. 봐봐. 자, 1 넘겨서요. P1-1은 0이다. 맞죠? 두 번째. P2-2는 얼마다? 0이다. P3에서 3 빼면 얼마다? 0이다. 됐죠? 방정식에다가 무엇을 집어넣는데 결과치가 빵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인 거지. 맞지? 자, 이것의 해석을 다시. 자, px-x는 0. 이 방정식 형태 보세요. 오케이? 자, 이것의 근이 얼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 1 넣었을 때 빵 되고 2 넣었을 때 빵 되고 3 넣었을 때 빵이니까 근이 얼마다? 1, 2, 3이다. 오케이? 그러면 근이 1이라면 뭐를 인수로 갖는다? x-1이라는 인수를 이 다항식이 무조건 가져야 되는 거 맞죠? 동의? 두 번째, 뭐도? x-2도, x-3도 무조건 세 인수를 가져야 된다. 그죠? 그런데 기껏해야 px는 몇 차? 문제 나와 있습니다. 기껏해야 px는 몇 차? 3차인 것이고 최고차의 개수는 얼마니까? 1이니까 3차니까 인수 3개를 가질 거예요. 그죠? 이거 3개겠지 뭐. 그죠? 따라서 이 밑에 있는 자, px-x라는 다항식을 어떻게 찾을 수 있다? 최고차가 1이니까요. 여기 얼마? 1.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맞아? x-1, x-2, x-3이라고 세우면 끝. 됐음? px를 알고 싶으면 x 넘어가면 되는 거죠. 맞죠? 구해야 되는 거 뭐지? 맞출. P4를 찾아야 된다. 그럼 여기다가 4를 갖다가
뭐 하면 된다? 대입하면 된다. 그냥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4 집어넣어 볼게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오케이? 얼마다? 결과는 6이다.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얼마여야 돼? 10이어야 됩니다. 정답은 10입니다. 됐죠? 생각보다 한 번만 이해하면 돼요. 한 번만 이해를 하면 여기 부분부터 이 한 줄 내려가는 거, 그리고 이 한 줄 내려가서 식이 작성되는 부분이죠. 오케이? 인수 정리가 이용된 거다라고 한 번만 이해하시면 이런 종류의 문제들을 다 풀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어려워지면 보통 어디가 어렵냐면 이 식의 형태를 어렵게 해줘요. 오케이? 규칙을 굉장히 어렵게 줍니다. 저 부분이 좀 어려워져요. 오케이? 저거 말고는 없음. 됐습니다. 너네 인수 정리는 진짜 중요함. 오케이? 저 이론 자체도 중요하지만 저게 나중에 이거 다음 내용들에서 쓰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굉장히 많아요. 일단 공통수학 2에서 한번 쓰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은 어디냐면 수학 2에서 많이 써. 저거. 오케이? 기본 인수 정리라는 거를 무조건 깔고 간다고. 오케이? 자, 알고 계셔야 되는 정리예요. 211번 보겠습니다. 아우, 목 아파. 막 흥분해가지고 막 떠드니까. 자, 211번. 자, px에 대해서 px 빼기 3이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그냥 px 마이너스 3이라는 다항식이 어떻게 된다? x제곱 마이너스 2x. 자, 요거 마이너스 8이죠? 자,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 qx라고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느낌이다, 지금. 맞지? 그래서 p의 3x 플러스 7을 다음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찾자.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예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많지 않아요. 얘 인수분해 된다, 안 된다? 된다. 뭐로 된다? x 4, 2. 이렇게 되는 거 맞지?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 그럼 할 수 있는 행동이 많지가 않아. 무슨 대입법? 수치 대입법. 오케이? 자, 첫 번째. x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P4-3이죠. 오케이? 좌변이에요. 맞아요? 우변은 무조건 얼마가 된다? 무조건 빵 된다. 다음,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자, P의 마이너스 2 빼기 3이 얼마다? 또다시 0 된다. 됐죠? 그럼 예로부터 이제 얻어낸 정보를 가지고 내가 구하려고 하는 식은 뭐다? P의 몇을? 3x 플러스 7. 얘가 주인공인 거 맞죠? 얘를 뭐로 나눴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뭘 찾고 싶다? 나머지가 궁금한 거다. 그죠? 그러면 자, q의 원 이렇게 갈게요. 자, 나머지를 자, 몇 차로 세우지? 자, 나누는 식이 2차니까 나머지를 몇 차 이하로 세워야 된다? 1차 이하로 세워야 된다. 그럼 뭐라고 해요? ax 플러스 b라고 세우고 우리는 ab 찾으면 되겠죠. 그죠? 그럼 ab 찾는 과정은 너무 지겹다 이제. 그지? 수치 대입법 무조건 쓰일 거야. 그지? 자, 인수분해 볼게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3. 그냥 이제 기계적으로 하는 거야. 오케이? x에다 뭘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1 집어넣는다. 좌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p의 4. 어차피 이미 문제는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용될 수밖에 없는 거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계속 해볼게. 자, 여기 날아가고요. 여기 이쪽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 결과를 p4가 얼마니까? 3이니까 이렇게 해서 작성할 수 있는 거지. 됐죠? 두 번째, x에다 이번에 뭘 집어넣어 본다? 마3을 집어넣어 본다. 오케이? 좌변 어떻게 될까요? p의 마이너스 2. 어차피 맞춰져서 얘가 쓰일 수밖에 없는 구조.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되겠고요. 얼마? 그거를 3이라고 쓰고 싶다는 거죠. 됐죠? 두 개 연립하면 됩니다. 두 개. 어떻게 하시면 될까? a는 빵 나오겠죠. 오케이? a는 빵 나오고 a는 빵이니까 b는 얼마다? b는 자, 3이 된다. 이렇게. 따라서 나머지를 구하시오. 정답 끝까지 잘 보셔야 돼.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얘가 정답이거든요. 근데 a가 빵이니까 여기가 날아가겠죠. 오케이? b가 3이니까 나머지는 3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너네 그 뭐지? 이러신 분들 있잖아. 이제
그 학교 시험 아직 안 보신 분들의 궁극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학을 잘 풀고 못 풀고 떠나서 좀 이렇게 문제를 좀 잘 안 읽으세요. 오케이? 너네들 이제 시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학 실력이 성취도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난 수학 겁나 잘해요. 얘는 수학을 조금 그냥 고만고만하게 해. 점수가 무조건 잘하는 사람이 높게 나올까요? 시험은 그렇지 않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특별히 문제에서 이제 조건을 많이 잘 놓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그치? 첫 번째, 문제를 잘 안 읽는 사람들. 오케이? 좀 그거를 고치기 위한 자신만의 뭔가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무조건이요. 그 다음에 A를 구하라고 문제에서 나왔는데 B를 갖다가 갑자기 구해놓고 정답을 B로 찍어. 그러신 분들은 자기만의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무조건.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는 좀 치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학교에서. 근데 간혹 가다가 좀 그런 사례가 있어. 자, 1번. 학교 시험은 일단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주관식 서술형도 나왔지만 요즘은 그냥 뭐로 다 바뀌었다. 객관식으로 다 바뀌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는데 보기가 2, 3, 4, 5, 6이 박혀 있어. 근데 내가 문제를 딱 풀었는데 정답이 2거든? 이렇게 딱 찍어. 갑자기 의문사 당합니다. 맞아요? 어디서 갑자기 틀렸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자기는 못 찾아요, 어차피. 뒤늦게 딱 와가지고 봤더니 뭐야, 3 뭐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까지 치사하게는 안 낼 거란 말이지, 맞아? 바닥을 보여주는 보기지, 맞아? 수준을 보여주는 거. 오케이? 이렇게까지는 안 낼 건데, 결국엔 취지가 뭡니까? 문제를 잘 읽자, 조건을 놓치지 말자. 특히 도형 문제 풀 때 갑자기 뭐 안 풀려. 딱딱딱딱 이거 쓰면 될 것 같은데 뭔가 갑자기 중간에 안 풀려. 그건 분명히 조건을 놓치고 있다는 증거예요. 문제를 그럴 때 다시 읽어본다. 오케이? 그런 느낌이지. 됐냐? 이제부터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오케이? 중간고사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맞아요? 맞잖아. 중간고사 중간 4월에 봅니다. 맞아요? 4개월 남았어요. 슬슬 준비하셔야 돼. 맞아? 2대12. 그 다음에 좀 청천벽력 같은 소식. 요즘에 학교 시험이 다시 어려워지고 있다. 지금 2학년 개 털렸죠? 올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좀 이제 난이도가 하향됐다가요. 갑자기 이제 팬데믹 딱 끝나고 종료 딱 되는 시점 올해거든요. 올해부터 갑자기 난이도가 조금 이제 올라가는 학교들이 있어요. 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려울 거예요. 학교 시험. 오케이? 대비하셔야 돼. 2차식 PX. 목 식었다. 자, P의 1-X를. 자, 이것을 PX는 2차식이고요. P의 1-X를 뭐로 나눴다? 이걸 뭐로 나눴다?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얼마다? 얼마다? 마사다. 오케이? 자, 읽으세요. 제발 읽으세요. 오케이? 자, 한 줄로 읽으면 얘를 0 만드는 값을 집어넣어 봤더니 결과가 얼마가 나온다? 마사가 나온다. 이 뜻이죠. 그러면 여기다 얼마 집어넣어요? 얘를 0 만드는 값이니까 1 집어넣겠지. P0이죠. 그게 나머지가 된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다항식에 0 집어넣는 건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자, 무슨 항? 그렇죠. 상수항으로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번역이 되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상수항이 마이너스 4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 P 앞에 X가 곱해져 있네요. P의 X. 자, 얘를 뭐로 나누었다? 봐봐, 이게 느낌상 이럴 거야. 마지막에 묻고 있는 게 P1 값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다항식 PX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두 번째 거를 나머지 정리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뭘 갖다가 해야 돼? 일단 식을 만들어서 써볼게. 어디로 가든 관계는 없습니다. 오케이? 어디로 가든 관계 없어요. 자, x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얘로 나눈 거죠? 맞죠?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로 나눴다. 그죠? 나눠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잘 보자. 봐봐. 얘가 지금 몇 차죠? 2차. 거기다가 x를 한 번 곱했다. 이렇게는 3차. 얘는 그냥 2차. 좌변의 다항식은 몇 차 다항식? 그렇죠. 최고차가 3차니까 3차 다항식이죠. 우변에 자 이거 몇 차? 2차.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곱해지는 몫이 몇 차여야 된다. 오케이? 그렇지.
이건 아까 했지. 무조건 1차여야 한다. 그지? 그 다음에 최고차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구하셔야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최고차가 뭔지 모르니까 ax 플러스 b라고 세팅하는 게 영양가 있게 세팅하는 거겠지. 됐니? 그리고 골똘히 잘 쳐다보세요. 나는 a랑 b를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내가 첫 줄에서 얻어낸 정보가 뭡니까? 얘죠, 얘. 맞습니까? 네. 그럼 잘 보세요. 상수항이 이게 무슨 항이다? 이거 상수항이어야 된다. 맞죠? 우리가 판단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조금 이상한 건 뭐냐면은 px의 상수항이 지금 마이너스 4인 건데 그럼 px에다가 x가 싸그리 다 곱해져 있다라고 치면은 여기는 상수항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겠죠. 거기다가 x제곱을 더해봤자 상수항이 없겠죠. 그러니까 좌변은 이미 상수항이 몇인 상태? 0인 상태입니다. 그죠? 그럼 보세요. 여기는 상수항이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4죠. 여기다가 뭔가를 곱했을 때 상수항이 0 나와야 됩니다. b가 뭐밖에 안 될까요? 0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날려서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거였죠. 됐죠? 이런 느낌으로. 됐음? b가 0이었던 거지.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요거 지금 사용한 거잖아. 0 집어넣어가지고 b값 찾은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뭐 해볼 수 있을까요? 그냥 아무거나 수치 대입을 해본다. 의미 있는 값이 뭐가 있을까? 얘가 날아가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 1을 넣어본다.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노노노노노 그렇게 하지 말고 전개를 해본다? 이렇게? 식을 얘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어차피 미지수 한 개밖에 안 나오니까요. 자, 이거는 뭐였다? 이거였지. 맞아? 이거였죠? 여기에 기껏해야 ax 전개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식의 형태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4ax. 이게 우변입니다. 좌변이랑 같아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얘가 뭐니까? x에 자 px 더하기 x제곱 이렇게 써지죠. 이 식을 px에 대해서 정리하면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됐니? 정리 좀 해볼게. 얘가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x제곱으로 넘어가죠. 이렇게 2차가 넘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의 x 이렇게 되죠. 됐어? 양변에 그냥 x 하나씩 날려도 될까요? 왜냐하면 얘가 어차피 x로 하나씩 묶일 거기 때문에 그치? 그럼 다음식 px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어떻게 생겼다? 그렇죠. a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a 상수항이 아까 얼마였더라? 마이너스 4였죠. 여기가 얼마여야 됩니까? 마이너스 4여야 하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4여야 돼. 따라서 a는 얼마? 이렇게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찾아야 되는 거 마지막에 뭐지? p 몇 값? p1 값. 자, 여기까지의 결론이 뭐냐면요. px가 어떻게 써지더라? a에다 1 집어넣으면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로 써지더라.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p 몇이더라? p의 1 빼기 1 빼기 4니까 얼마? 마 4가 되는 거죠. 정답이 이렇게 정리됐죠? 정답 2번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리하세요. 종칠 것 같거든요. 지금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각자 알아서 정리하시고 종치고 2교시 때는 시스텝 좀 나가겠습니다. 오케이?